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꼰대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요. 네, 그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늘 맞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리다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그렇게 보통 기성세대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이 됐었던 그쵸. 단어인데요. 이제는 꼰대 앞에 좀 다른 수식어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 꼰대 네, 수식어 붙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 안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꼰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요. 네. 부장님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뭐 옛말이 됐다고 할 정도로 요즘 사회 초년생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과 한 1, 2년밖에 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먼저 입사한 바로 윗선배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회사에서 이어폰 귀에 꽂고 근무하는 직원 때문에 속 끓이는 사연 직장인들 사이에서 깻잎 논쟁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예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이어폰 착용 문제를 두고서 이제 신경전을 펼치는 어떤 선후배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직장 커뮤니티에도 이제 올라온 사연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자신은 이제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후배 직원이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해서 불러도 계속 못 듣는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어폰을 한쪽만 착용을 하든지 소리를 좀 낮추든지 부르면 좀 바로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자 후배 직원은 이어폰을 안 끼면 난 집중하기 힘들다. 업무 중에 필요할 때는 전화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꼰대인 거냐? 이제 이렇게 되묻기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약간 선배의 입장에 제가 좀 더 가까운 건지 뭐 저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꼰대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꼰대까지는 아니다. 네, 저 이야기를 꼰대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같은 공감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회사 생활에서 미묘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꼰대인가? 그렇죠. 아닌가? 막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때 그런 네. 경우도 많으시죠? 맞습니다. 사실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떤 꼰대 강박이 생길 정도로 어떤 꼰대가 아니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사실 좀 맞아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뭐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수저나 젓가락 놓기, 또 반찬 퍼오기, 고기 굽기 뭐 이런 일들이죠.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지 않는 신입사원들이 좀 눈에 거슬렸다 이런 하소연의 글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제 좀 오간 적이 있고요. 일부는 이제 해당 사원들이 그래서 예의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일부는 글을 쓴 사람이 꼰대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의 사무실 내 모습을 소개 삼아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과한 설정을 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감을 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요. 그 한 이제 취업 포털에서 취업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직장 안에 2030 젊은 꼰대 상사가 있다. 이런 답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2030,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상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꼰대라고 말을 듣는 건지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젊은 꼰대들이 하는 그 꼰대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려는 유형이 1위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답을 강요하는 어떤 답정너, 뭐 시키면 해야 한다는 어떤 상명하복 이런 유형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젊은 나이에도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담을 늘어놓는 이런 일들은 뭐 결국에 나이를 초월해서 뭐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꼰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작 그 젊은 꼰대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꼰대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통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사에 응한 직장인 가운데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꼰대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꼰대의 특징으로는 자신은 40대, 50대 꼰대와는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뭐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답변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니 정작 이제 젊은 꼰대를 기성세대의 꼰대와 비교하면 이제 둘 다 비슷하다.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죠.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응답이 75%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꼰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꼰대가 아닌데 네. 난 꼰대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사례를 지금 수치로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네요. 자, 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나는 꼰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꼰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뭐 꼰대가 아니고 싶다고 해서 아닐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뭐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 하기는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강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같은 성향이 이제 갈수록 더 이제 강해진다는 것인데 그 모습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혹은 뭐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내비치기 위해서라면 그 순간 꼰대 취급을 받기 쉬워진다는 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젊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꼰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그 전문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국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하고요. 또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거나 이제 원리 원칙에 치우쳐서 좀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에게 조언을 건넬 때 이제 말투도 명령적으로 들리거나 이제 강압적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받아들이는 상대방 역시 또 상대방이 또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꼰대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현재를 알 수 있는 신조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직장 생활의 신조어로 그 고진감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라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쓰던 건데 이게 MZ 세대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쓰인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을 이제 지금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네.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네. 네. 자, MZ 세대와 관련된 신조어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신조어는 아닐 수 있고 뭐 유행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상치 못한 난관이 갑자기 닥쳐도 이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서 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짐작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지만 뭐 전화 위복이 됐다. 혹은 또 예상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위기 자체를 나의 어떤 뭐 장점과 혹은 상황과 좀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거라고 봐야죠. 자기에게 외치는 좀 주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세대의 등장, 좁혀지지 않는 세대 차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중요한 건 세대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좀 더 진심 어린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